이번 사연은 시댁 제사에 자기네 장을 보고는 반띵하자는 동서 형님에게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들통나면 성질부터 내는 공통점이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개념 없고 나이값도 못하면서 욕심만 죽어라 마는 동서 형님한테 공평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유치한 행동에 똑같이 유치하게 맞대응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좀 시원합니다. 저와 남편은 3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이남 중 차남이고 저는 친정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2시간 30분 거리의 시골에 살고 계세요.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20분 거리의 시내에 살고 있으며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후로 시댁노는 동네분이 빌려서 농사를 지으시고 매년 쌀을 받으신대요. 시어머니는 밭농사일만 조금 하고 계십니다.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방이긴 하지만 아주버님은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 다니고 형님은 셋째를 낳고부터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신혼을 더 보내고 1년 후쯤이나 아기를 가질 생각입니다. 형님과 저는 나이도 동갑이고 친정도 같은 지역이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형님과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결혼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쯤 형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비용은 무조건 형제끼리 반반씩 부담하자는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장남이 뭐든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건 옛날 사고방식이지 요즘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꼭 명절 전날에 내려와서 함께 음식 준비를 하자고 하길래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조 역할은 잘할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명절 전날 오전에 도착하니 형님이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다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다음번에는 함께 장을 보자고 했죠. 그런데 형님은 혼자 보는 것이 편하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밭에 할 일이 있다고 나가시고 저와 형님이 차례 음식 준비를 했어요. 시댁은 차례상 외에 성주상이라고 하나를 더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이나 나물 등 준비하는 음식량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친정에서 막내로 자라다 보니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을 부치느라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고 형님께 얘기를 했더니 아직 반도 못했는데 벌써 투정이냐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서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 말대로라면 올해는 2사람이 함께 하니까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20분만 쉬었다가 하자고 하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형님이 차에서 진보다리 2개를 가지고 나와서는 욕실에 있는 세탁기 앞으로 가져가길래 뭘 하나 봤더니 진보다리 속에 들어있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형님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났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시댁까지 가져와서 돌리는 거였어요. 시댁은 시골이다 보니 수도요금이 따로 나가지 않거든요. 저렇게 챙겨오는 것도 번거롭고 며칠 모으려면 냄새도 많이 날 텐데 저런 행동을 하는 형님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 시댁 마당에 있는 빨랫줄과 건조대에 널린 빨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궁상 좀 그만 떨라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차례 음식을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차례상을 차려서 7시쯤에 차례를 지냈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해가 뜨기 전에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지역마다 차례 음식이나 차례 지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차례상이 2개다 보니 설거지거리도 엄청 많고 정리할 것도 많았어요. 가족이 먹고 남은 음식 대부분은 형님이 바리바리 싸서 담길래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과일만 몇 개 챙겼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다 끝내고 올라올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고구마 한 박스와 토마토가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가져오시더니 둘이서 사이좋게 나누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께서 밭에서 직접 심으신 노지 토마토라서 그런지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형님은 식구들이 많아서 자기가 더 가져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고구마를 작고 구워 먹기 좋은 것만 골라서 박스에 잔뜩 담아 넣더니 나머지는 저더러 가져가라고 주는데 자세히 보니 흠도 있고 모양도 고르지 못한 것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맛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기분은 그닥 좋지 않았죠. 형님은 토마토도 상처 없이 예쁜 것만 골라서 먼저 챙겨 넣더니 나머지는 비닐에 담아 제게 주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본인이 좋은 것만 가려서 넣는 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걸까 싶어서 어이가 좀 없긴 했지만 형님 말대로 우린 식구가 별로 없어서 굳이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남편은 고구마와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저밖에 먹을 사람이 없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참기름 2병, 들기름 2병 주시면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1병씩 챙겨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시자 형님은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은 참기름만 먹는다고 참기름 2병을 챙겨서 넣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은 친정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자주 챙겨주시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형님의 태도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어떻게 저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으실까 싶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암튼 너무 어린애 같은 행동에 헛웃음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첫 명절을 지내고 올라와서 짐 정리를 하고 대충 집안 청소도 끝냈더니 너무 피곤하길래 남편에게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어요. 남편과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봤더니 형님에게 온 문자였어요. 확인해보니 명절 차례상 차리는데 든 비용이라면서 영수증은 따로 없었고 총액을 적어놓고 그 금액의 반을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보내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려면 영수증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믿고 보면 되지 그렇게까지 따지느냐 하길래 요즘은 가족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부모님 생신이나 모임이 있으면 함께 부담하고 꼭 영수증 첨부해서 올리거든요. 의심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역도 알게 되고 뒷말 없게 되니까 깔끔하고 좋잖아요. 형님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고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30년 넘게 남으로 살다가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잘 맞는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11월 말에 시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저와 남편은 휴가를 내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형님이 마트에서 장을 봐놓았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제사 음식 준비를 하려는데 형님이 아침부터 떡집이랑 정육점이랑 마트를 돌아다녔더니 허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조금만 누웠다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더러 나무를 좀 다듬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움직였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3-4가지 나무를 다듬어 놓고 방문을 열어보니 형님이 깊이 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전 부칠 준비를 해놓고 깨우자 생각하고 동태포에 소금도 뿌리고 애호박도 썰고 부침가루를 찾고 있는데 밖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고모님이 오셨다고 인사하러 나오라는 소리였더라고요. 밖에서 일하던 남편과 아주버님이 고모님과 반갑게 얘기를 나누고 있길래 저도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고모님은 시아버님 막내 여동생이신데 결혼식 때 뵙고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왕래하시던 고모님이셨고 어릴 적부터 두 분의 우애가 너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제사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셨다고 하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날씨가 쌀쌀하니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시고모님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형님이 언제 일어났는지 앞치마를 입고 나오면서 시고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약간 분명히 깊이 잠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시고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질부들 고생이 많다고 애쓴다고 하시면서 버스 타고 오느라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고 하시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형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달려와서 받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른이 주실 때 염치 없이 날름 받아 넣지는 못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봉투가 제 손에 들어갈까봐 조바심에 얼른 받으러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갈수록 어쩜 그렇게 얄미운 행동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은 또 만날 때마다 아들 셋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매달 학원비만 350만 원이 든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도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낸다고 들었는데 언제인가 제가 막내 조카에게 학원이 재밌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라고 운동은 좋은데 공부 학원은 안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비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막내 표정이 너무 안쓰러워서 싫어하는 학원을 굳이 보내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주버님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형님은 고졸이라 본인의 자격지심으로 애들한테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올라오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짧은 거리도 아닌데 당일치기로 갔다 오니 너무 피곤했어요. 다음날 겨우 일어나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사 비용이라고 총 금액을 적어놓고 지난번처럼 금액의 반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영수증 사진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영수증을 모아놓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액을 알면 되지 굳이 내용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하려다 못했다고 하면서 결산을 할 때는 영수증 첨부가 기본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가 뭘 속인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영수증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버릇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따지냐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시장 보신 곳에 가서 영수증 재발행해달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니 할 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시고모님이 주신 봉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냐고 제사 비용을 정산할 때 고모님이 주신 돈도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형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고모님이 자기한테 수고한다고 늘 주신 거라서 자기가 갖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시고모님께서 질부들 고생하시는데 뭘 사오지를 못했다고 주신 거라고 들었다고 했죠. 질부들이라고 하시는 거 분명히 들었다고요. 시고모님은 형님 용돈만 챙긴 게 아니라 제 용돈도 분명히 주신 거예요. 나한테는 나물 씻으라고 하고 처 자빠져서 잔 주제에 시고모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 벌떡 일어나서 봉투를 빼앗다시피 받아들고 오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 저도 봉투에 든 금액이 얼마인지 알 권리도 있고 당연히 제사 비용에 넣는 것이 맞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2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이 갖고 싶으면 1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은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처럼 기본 잘 지키는 사람도 없다네요. 안 그래도 잠을 못 자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사람 속을 긁어대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사무실 복도라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대꾸를 하지 않았더니 끊더라고요. 퇴근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쩐 일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형수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형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이 셋을 학원에 보내야 하니 돈이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형편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시내 중심가에 작은 상가도 하나 분양받아서 매달 월세도 들어온다고 아주버님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 또 하나,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할 때 해주신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늦게 했고 둘 다 모아둔 돈이 있어서 전셋집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은 했지만 듣고 나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사 때 형님이 시댁론을 남에게 빌려주지 말고 팔아서 손주들 학원비라도 대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길래 정말 힘든 줄만 알았거든요. 왠지 모르게 사기라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큰돈을 받아놓고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뭐든지 반반 부담하자고 하고 저희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하지 않고 돈 붙여달라고 하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고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작정하고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번 제사 비용 영수증 모두 보내달라고, 없으면 재발행을 해서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해버렸어요. 돈을 못 받을까봐 그랬는지 이틀 후쯤 마트와 정육점 영수증은 보내왔더라고요. 일부러 마트 영수증에 있는 구입 목록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가져오지 않은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커피 믹스도 있고 우유, 만두 등 본인 집에서 먹을 것도 함께 계산을 해놓고 그 돈까지 전부 총액에 올려놓고 자기를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으니 적반하장이었던 거죠.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바보로 보고 갖고 노니까 재밌더냐고. 윗사람 대접해달라고 했으면 윗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할 유치한 짓을 해대고 아이 셋 키우는 엄마가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 아이들이 배울까봐 겁난다고. 어쩌면 그렇게 나이값도 못하냐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 쉽게 생각하는 그 그지근성 버리지 않으면 평생 형님 앞에는 지금처럼 친구 한 명 없을 거라고 인신공격도 했습니다. 작은 거에 목숨 걸다가 큰 거 잃고 후회하지 말고 내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 10원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총 금액에서 형님이 개인적으로 산 물건 비용은 빼고 나머지 돈에서 두 사람 몫만 계산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저한테 호되게 당해서인지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금액이 반이 아니라고 하길래 바로 전화를 해서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요. 빨래 모아 와서 시댁에서 빨래하고 어머님이 주신 기름도 형님 마음대로 나누고 농산물도 좋고 예쁜 것만 몰래 챙기는 거 너무 유치한 거 알죠? 장남이랑 결혼해서 형님 소리 들으니 진짜 무슨 큰 자리라도 차지한 것 같은가 봐요. 형님이 이렇게 옹졸하게 구는 거는 형님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겠죠. 애들 셋이 형님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울까봐 무섭지도 않으세요? 학원만 뺑뺑이 돌리면 뭐예요? 형님 인성 닮으면 남의 것도 내 거고 먼저 가진 사람이 장땡이라는 식으로 알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형님이 식구들 많다고 평소에 뭐든 많이 챙겨가고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두 사람 몫만 보냈어요. 어차피 제사나 명절 후에 남은 음식도 형님이 다 챙겨가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5, 우리가 2 이렇게 부담하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계산하려고요.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이 말이 없길래 많이 먹고 많이 가져가는 집이 많이 내는 게 맞는 거가 아닌가요? 내가 결혼한 친구들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형님같이 이상한 계산법을 가진 무식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를 바보로 알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한 반반이 공평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공평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시고모님이 주신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고 비꼬면서 끊어버렸어요. 오랜만에 안 하던 행동했더니 어색하긴 했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정말 유치한 사람한테는 유치하게 맞서는 게 답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제가 형님에게 너무 오버한 건지 여러분들의 조언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진짜 더럽게 보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따지면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눈이 해주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